오늘입니다.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SNS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참담하다는 말로 우려를 표현했군요. 그러자 어제 국방부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도유예, 즉 엠바고 사안이었는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미리 공개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안규백 의원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규백입니다. 자, 그제니까 28일 날 의원님께서 SNS에 훈련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훈련이 보도유예, 즉 엠바고 맞습니까? 엠바고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 엠바고를 걸었다는 것은 들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럼 SNS 쓸 때도 그걸 알았는데도 공개를 하신 겁니까? 그것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국방위를 사선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십니까? 처음인데 그만큼 한 이틀 이상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가 안보 또 국민의 알 권리, 그 차원에서 지금 공개를 하셨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면서 예. 거기에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극비에 진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대잠훈련 같은 것은 우리가 해군 단독으로도 하든가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또 같이 동시에 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 아니고 네. 한미일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다. 이 점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죠. 아하. 아마 이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미 훈련은 엠바고 안 거는데 일본이 들어가니까 엠바고 걸렸다, 이런 부분이 이상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엠바고 이렇게 걸어 놓은 거가 국방부도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네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아, 추측하시는 거다. 예, 예. 자, 조선일보 이 보도입니다. 여기 보면 국방부와 해군 측이 훈련과 관련해서 기자단에게만 알리고 국방위한테는 아무도 알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게 말이죠. 예.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만 있을 때는 이게 비밀이 유지되지만은 제가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그건 물론이고 이 분야에 관련된 그 민간과 애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제보를 혹시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 정도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내용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국방위원장도 하셨는데 알 수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보를 받아서 입수를 했고,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데, 그 자체가 대잠훈련, 대잠수함 작전인데, 이게 지금 대잠훈련이니까 보안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 얘기는 그렇거든요. 정부는 항상 이 어떤 훈련을 할 때마다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군의 생명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이나 참가 전력, 그 훈련 방식, 수행, 무슨 보안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것은 그러나 이게 2017년도 4월 달에는 그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 할 때도 훈련 개시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7년도 부산 제주 인근 해상에서 호주와 해군할 때 그 대잠 훈련은 한 달 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방점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은 어느 훈련이나 상당히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번에는 한미일 훈련을 단지 군사 훈련으로 바라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군사 애교,
연합훈련, 네. 우리가 합동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 훈련은 연합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계산과 목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상당히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뭐가 있죠? 글쎄 크게 뭐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단단한 한미일 공조를 현시할 것이고, 일본 역시 미국을 매개로 이른바 보통국가, 지금 헌법국가에서 네. 이 보통국가로 향한 발걸음을 내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잠수함 훈련이잖아요. 예. 동해에서 했잖아요. 예. 그럼 동해 바닷길이 사실상 일본에게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할 때, 식민지 할 때 네. 우기기를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훈련도 아마 우기기를 개항을 하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우길기를 달고요. 우리 예, 동해 예. 바다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그 해상 자위대 함정이 한국 영해에는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법상, 헌법상 자위대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그래서 자위대라고 합니다. 자위대는 일본 땅만 지키는 것이지 일본 밖으로는 나갈 수 없거든요. 스스로 지키는 자위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만 지키는 것이지 일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아마도 그래서 이 그 독도에서 155km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영해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 개입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그 훈련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아마 우리 군보다는 정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TV 토론회 산불정책 관련 질의에서 유사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발언해서 예. 일본과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태와 함께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얼마 안 되죠. 기시다 총리와 굴욕적인 애교가 오버랩됩니다. 혼도 자존심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네.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또 세계 최고 수준은 그 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 있는데 도대체 일본 군대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도 대북 정책 또 북한이 좀 있기 때문에 한미일 또 공조가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예. 일본과도 재난 구조, 해상 구조 훈련은 언제든지 같이 해왔습니다. 예. 해왔는데 어떤 뭐 특정 목적을 같이 들고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인근에 있으니까 이윤나라니까 잘 협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은 그 뭐 화이트리스트 그 수출 절차 우대국 그 제외시킨 문제, 그다음에 2018년도에 그 뭐죠? 그저 초계기 저공 비행 그렇죠. 우리가 함정에서 광학을 쏘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레이저로 조사 기술로 쏘았 문제 이런 문제들 또 과거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보통 헌법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궁극지를 꿈꾸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연합 훈련 이게 우리 군이 요청한 건지 미군이 요청한 건지 일본이 요청한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제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최초의 요청은 미국이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측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축선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 축선을 일본에다 두고 네.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권유를 해왔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권유를 미국이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세계 전략하고도 부합이 되고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 재편 역시 네. 미국 이해관계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이 권유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왜 자꾸 우리랑 일본이랑 좀 같이 하기를 바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 남방의 한미일, 북방의 북중러, 신남방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전선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지만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지 않겠습니까? 네. 힘이 있을 때는 대륙으로 나가고 또 해양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경제력이 있는 일본을 잡고 하면은 굉장히 그 북중로에 대해서 견제가 되고 그렇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일본이 최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점, 네. 또 2018년도 초계기 갈등으로 있어서 이 문제를 일으킨 점, 또 강제징용, 우리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 독일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폐쇄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사과한다 이러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일본은 종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도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나라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소미아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준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지소미아. 이거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지소미아는 군사정보 비밀보호 협정인데요. 네. 그것은 우리가 세계 34개국하고 이미 협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현재 2019년도 8월 달에 효력이 약간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현재는 효력이 살아있는 셈이죠. 정지를 시켜놨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정보교류 현황을 비공개로 한일 합의 때문에 현재 이 정부가 지소미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합니다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지구가 공률 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그랗게 이렇게 공률 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시간과 고도, 각도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은 일본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 공길로 가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3이나 이런 데서 식별 탐지를 하더라도 우리 수준으로는 안 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아마 절차를 그것들은 서로 간에 정보를 아마 공유를 중지를 해왔어도 공유를 해왔다고 보는데 이게 진짜 완전히 다음 수순이 지소미아 복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정상화 하겠다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조치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보 교류를 하기 전에 예. 우리나라의 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절차, 우대국 그런 것들 다 정리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정리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역사라는 게 네. 나라와 나라 개인 간에도 갈등 구도가 있는 건데 국가와 네. 국가 간에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절차적으로 하나씩 그걸 풀어 나가야 전향적인 한일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지소미아를 또 푼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한테 역으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세계책을 가지고 오라고 네. 이렇게 적반하장식 또 일본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에다가 무엇을 지금 뭐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이번에 뭐 한일 뭐 이게 회담인지 뭐 하여튼 그걸 할 때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현안으로? 그래서 뭐 파악은 안 됩니다만 예.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람이 개인이나 국가 간에 과거 앞에 설정할 때 제3자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예. 특히 우리 국민은 그런 것은 상당히 용인하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 동해상에서 훈련을 할 때 미국에서는 아마 이거 시어부 자펜이라고 할 겁니다. 네. 시어부 자펜. 일본에.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한국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트 C로 병기해줘야 맞는 것이지. 동해. 예. 이것 또한 좀 굴욕적인 것이 아닌가. 아마 지금 미국도 계속 이걸 CF 자펜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은 이스트 C, 그러면 정하려면 두 나라 동시에 이스트 C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일장기 그러니까 우길기 걸린 배가 일본의 배가 또 일본해라고 표시하면서 온다. 이 부분이 참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국방위를 하면서 네. 상당히 제가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그래서 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담하다는 언급을 했고 예. 제가 이걸 발표도 시간을 오후 4시에 얼마 어간했을 겁니다. 4시 반인가?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다가 이걸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는 아침이지 왜 오후 늦게 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고민하다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인터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